네, 연휴 끝나고 오늘은 여기 고덕 신도시 쪽에 나와 있어요. 출근하는 길에 약간 방향을 틀어서 고덕 안쪽을 좀 찍어가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출근하면서 찍었던 영상하고 오늘 영상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하는 과정은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준공되는 시점에서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 유치권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를 못한 상황인 거고,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게 투자 목적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잡은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맥락이 달라요. 투자 목적으로 갔다고 하면 내가 투자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 뭔가를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익금이 없으니까 회수할 돈이 없는 거고, 이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았으면 그래도 그 호실에 대해서는 뭔가는 남았겠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정말 유명한 지제역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2번 출구 쪽인 거예요. 2번 출구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죠. 이게 개과천선할 거예요. 난리가 날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컴팩트 시티. 이 부분은 정말 청약 요건이 된다면 잡아두시는 것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게 확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제역 앞에 1번 출구 그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높은 토지 가격이나 높은 건축비, 그 다음에 건물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인 거고, 그 지제역 앞에 왜 센트럴 시티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꺾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올라갈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1호선이 쓰고 지금 SRT가 쓰고 그 다음에 KTX역이 확장이 돼서 공사 중인 거고, GTX A노선, C노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개 노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정말 호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가 이제 컴팩트 시티 그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나중에는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상가들이 들어오고 그럴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이제 토지를 지금 뭐 잡는다? 그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가 경매가 나오는 건 있는데 경매 부분도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제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삼성이 나오는데, 삼성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부들이 들어왔을 때는 한 5만 명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제가 시선 처리가 안 좋은데 지금 운전하는 중이라 시선 처리가 없어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안전운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는 길이 삼성인데, 삼성 공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만 명 정도가 피크를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한 1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해요.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의 경계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변이 안에가 아직까지 토지 사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밖에 같은 경우가 사용 시기가 도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뭐 여기는 내가 공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건축 허가만 받으면. 그러다 보니 이 인근에는 뭐 한밭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합하는 거, 철물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비하게 들어선 상황인 거고, 지금 보시면은 다가구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근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3만 5천 명이 나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5만 명을 수용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모자랐다는 부분? 그래서 식당들도 많이 모자랐고, 피크타임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많이 모자랐던 상황인 건데, 지금은 15,000명 갖고는 이 상황을 케어하기에는 너무 널널한 거죠.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먹고 마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그닥 많이 있지 않으니까, 5만 명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 안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유치권이 걸렸던지 아니면 경매가 나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덕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락가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경매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경매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주변에도 많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마 10월 달 정도까지만 견디시면 그래도 이자나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그때만 견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시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고덕국제 신도시를 들어왔고 삼성전자가 저기 보이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4기 공장인데 4기 공장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너무 이제 안에가 넓으니까 반으로 나눠서 설비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반은 설비가 들어가는데 반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명확하게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정확하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제가 듣는 상황인 거고 보시면은 요 사거리에 인부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이 조끼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끼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야지 이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나와주셔서 먹고 마시고 쓰고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 15,000명 갖고는 너무 공급량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너무 적어지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 해소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해소되기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올 연말 같은 경우에도 해소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연말 돼야지 좀 뭔가 윤곽이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견디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사거리에 그나마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제까지가 빨간 글씨였잖아요. 휴무. 그래서 오늘까지도 대체 휴무일이 아닐까. 그래서 좀 썰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전에 추석 전에보다도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인데도 별로 없다라는 건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벌려놓고 이거를 뭐 그만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바람인가? 그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할 건데 그 부분이 언제 인력들이 들어오고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케어가 될까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초입에 있었던 부분인 거고 여기는 순수하게 산업단지다 보니까 여기 삼성이 보이는 삼성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 거고 제가 이 삼성에 대해서 5만 명이 막 이렇게 돌았을 때 그때 상권에 피크를 찍었던 그 상권을 가고 그 다음에 숙소를 어디로 얻었었는지 그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켜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상가를 투자를 많이 했고 내 상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관건인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고 분양을 받으셨던 부분이다 보니까 계약서 발행할 때 10% 들어갔겠고 중도금 대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중도에 이거를 해지할 수는 없어요. 계약 해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중도 해지가 안 되면은 중도금 대출 연체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잔금이 도래했을 때 잔금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어찌 보면은 파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고, 이 파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채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신용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4기까지 들어오는 공장 라인을 제가 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왼쪽 상권 같은 경우가 그닥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겠지만 왼쪽에 뭐 너무 많은 상가 임대가 나온 상황인 거고 이게 벌써 3년 차 그 정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느 누군가는 상가를 분양을 받았을 거고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연체. 중도금 연체와 잔금 연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체 이자가 뭐 6%라더라 7%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체 이자는 10%가 넘어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니 계약 취소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 취소가 안 되죠. 우리나라 법상 중도금이 실행이 되면 이거는 계약 해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하면서 매 회차별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니 나는 안 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화라들 하셨는데 준공이 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많이들 힘드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계약금 포기에 내가 뭐 몇 천을 더 얹어주고 계약 명의만 가져가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이 오른쪽이 그 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정문. 그리고 여기 앞에가 상가가 형성이 되었었던 곳이에요. 삼성이. 그리고 여기 편의점 같은 경우가 경기도 탑을 찍었던 매출이 그 정도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앞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고를 했었던 부분들. 그런데 그나마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나마 지금 뭐 매출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요 앞에 같은 경우가 한참 피크 때는 평당 뭐 3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케어가 됐었단 말이에요. 케어가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월세를 충당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월세가 내려가기는 해요. 내려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건물주분들이 고수하는 게 있어요. 초창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렴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못 내려놓으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월세가 거의 뭐 여기 앞에 같은 경우에는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80에서 20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마음을 못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자리라고 하면은 임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대출이라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세요. 다 대출이 있으세요. 다 대출이 있는데 건물당 한 10억에서 15억? 그 정도 상황이 대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출을 예전에는 투룸이 뭐 180 받고 쓰리룸이 막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 이제 그거를 충당을 했죠. 이자를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투룸 같은 경우가 9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이제 이자 내기도 버거우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인부들이 많이 나가서 15,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 투룸에 대한 공실률이 좀 있기 시작했었던데 1개월 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투룸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투룸이 계속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부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진이 되고 있으니 인부들이 이제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지금 여기가 지산이에요. 지식산업센터. 이 지식산업센터가 한 달 전인가? 그때 같은 경우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무덤이라고. 지식산업센터가 뭐 공실률이 높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여기가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있어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이 굉장히 큰데 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큰 게 웬만해서는 한 80%까지도 채우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임대료를 못 받은 그런 지산도 있어요. 이 삼성전자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옆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주차가 정말 피크 때는 이 주차할 공간도 없었어요. 여기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더 잘 아는 거잖아요. 왜냐면 외지에서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 있다가 한 번씩 찍으러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실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세요. 거기에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쪽에 뭐 지금 다 보시지만 이 상가 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지금도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인 거고 지식산업센터의 그 상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 거고 저희가 처음에 분양을 하고 막 했을 때는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같은 경우가 위에 지산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상가를 이용해 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용을 하는 건 맞아요. 이용을 하는 건 맞는데 정말 극히 극소수의 업종들만 이용을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상가가 이 활성화가 되는 업종 외에는 잡아가면은 큰일 나는 상황인 거고, 그나마 여기가 3년 차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가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가 비율 자체가 조금 동탄보다도 적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반론을 하고 싶은 게, 탁상에서 테이블에서 뭔가 이 퍼센트를 나누는 거는 점포주택에 대한 상가는 포함이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점포주택에 나오는 점포도 상가잖아요. 그러면 상가 퍼센트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생상가라든지 뭐 이런 일반 상가들하고 그 다음에 점포주택의 밑에 있는 상가들하고 따졌을 때는 상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주자택지라고 점포주택 그 용지 그 부분이 2,800개가 넘거든요. 고덕제 신도시에 504만 평 중에 120만 평의 뭐 평택을 빼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점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파트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따른 상가 퍼센트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1인당 해야 되는 점포에 그런 퍼센트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오버가 되는 거죠. 상가 퍼센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왼쪽 같은 경우가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쪽에는 상가를 음식점이나 이런 식으로 올 때는 차를 끌고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뭐 지금은 뭐 차 끌고 와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 이 앞에가 중심상업지예요. 중심상업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중심상업지면 일단은 말 그대로 중심인 거잖아요.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중심상업지에 뭐를 먹으러 가더라도 중심상업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 업종도 더 다양할 거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중심상업지에는 처음에는 위락이 엄청 잘 됐었어요. 위락하고 모텔하고. 그 이후에 다른 업종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뭔가가 뭐 같이 윈윈이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중심상업지에 근린상가를 투자를 하셨는데 결국적으로는 제가 계속 투자잖아요. 분양을 받으신 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못 받아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유치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전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차들이 들어오기는 해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인구가 그닥 많이 없으니까 활성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계속 분양이 나오는 거죠. 오피스텔도 분양이 나오고 아파트도 많이 분양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 공터가 이 중심상업지역에 이렇게 공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공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공터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 이분들이 공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왼쪽 오른쪽 보면 다 임차예요. 임대 그 부분인 거고, 들어와가지고 이 가게가 오픈이 되기는 해요. 오픈이 되기는 하는데 이 그닥 많은 사람들이 있지를 않다 보니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수익률이 안 나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든 상황인 거고, 이 앞에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유치권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유치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뭐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상가나 그런 부분들에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앞에가 공사가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공사가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공사 반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 1층 상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1층 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2층까지, 3층까지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가가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미분양 난 상황도 있겠지만 분양을 안 받은. 그런데 이게 상가를 분양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상가를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가의 수익률이 나올까? 지금 현재? 그거는 좀 관건인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금 입주 시점에 지금 입주가 내년인가? 제가 잘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만 5천 명밖에 없는 상황에 이 상가가 오픈이 된들 그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누군가가 임차를 얻어서 뭔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 대비 수익률을 맞춰서 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과연 나올까? 그 상황도 들은 거죠.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도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고 고독재 신도시 안에서 이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창업을 안 하려고 하세요. 모든 게 다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이 임차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대출 받는 게 제가 일전에도 대출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지만 대출 받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대출이 안 나오면서 뭔가를 쥐어짜듯이 오픈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중간에 굉장히 바쁘기는 해요. 엄청 바쁘기는 하는데 그 바쁜 게 뭐냐면 시장 조사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일명 전문 용어로 부동산 쇼핑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물건을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물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발행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지 저한테 이제 중개 보수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든 거죠. 그냥 보기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게 이제 하몽차사인 부분. 그래서 쉽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창업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신 상황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일부 처음에 했던 이 우성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뭐 병원이 이제 들어차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성화가 있게 빌딩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평택에는 지금 고덕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그닥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이 하나 오픈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만큼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부들 말고 거주하려고 하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가 들어와 있으니 이분들에 대한 병원 그 수요도 만만치 않은데 병원에 대한 이 개수라고 해야 되나? 병원과에 대한 개수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웨이팅이 있는 거고 한번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병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창업을 하고 싶으면 고덕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 뭐 내가 전용 100평을 갖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가능한데 나중에 활성화가 되고 나서 그때에 대해서 내가 100평을 갖고 싶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많이 호실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0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조율하는 게 관건이니까 조율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상업지를 경계로 해서 오른쪽도 중심상업지고 왼쪽도 중심상업지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택시청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자리에 중심상업지. 왼쪽은 말 그대로 모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중심상업지. 이게 중심상업지가 오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어느 신도시나 다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마찬가지이기는 하는데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의 신도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은 부분까지도 같이 겹친 거잖아요. 거기에 대출 부분까지도 같이 겹치고 삼성의 여파도 같이 겹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형성이 빨리빨리 되지는 못하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 앞에 혹시 보시면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49층까지 해서 두 단지가 있는 거죠. 두 단지가 있는데, 지금 앞에 보는 거는 이제 준공이 나서 입주를 이제 시작하게 된 부분인 건데, 여기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상가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상가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550개 호실이 넘기는 해요. 550개 호실이 넘기는 하는데, 이 550개 호실을 어떤 식으로 맞출 거냐가 제일 관건인 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백화점 자리 들어올 자리인데, 백화점 자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류 백화점은 들어오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평택이 서울하고 가깝거든요. 뭐 다른 분들 얘기하는데 뭐 수도권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끝자락은 맞고요. 저희도 백화점 가는데 서울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백화점이 인류백화점 그 정도 나오는 건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는데, 지금 요 왼쪽에 지금 보이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입주를 했고, 5월 달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부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중간에 1, 2부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2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